자, 그러면 오늘 뭐 개각 발표 나온 김에 윤 대통령 얘기로 쭉 한번 가보죠. 네. 어제 보니까 윤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 내용이 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듣고 가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 종전선언은 사실상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 바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본 김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청와대 수석이셨잖아요. 김영찬 수석께서. 네. 저 보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용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어제 좀 깜짝 놀라면서도 좀 많이 좀 심란하고 좀 슬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씀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저것은 현장에서의 즉흥 연설이 아니고 준비된 원고에 의한 연설이었고 그래서 공식적인 발언이거든요. 아주 작심한 발언인데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런 업적들과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지금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난 정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제 여야 관계, 협치, 합치 이런 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총선까지 야당을 어떤 정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어떤 진영을 향해서 진영 결집을 가지고 총선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 전략, 결집 전략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반국가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전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이것은 실수였다, 실언이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빨리 거둬들이는 것이 저는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이고도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차마 대통령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박수현 수석께서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거해서 보좌했기 때문에 더 사실은 놀라셨거나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저게 이제 대통령의 공식 발언인데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그 엄중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반국가 단체를 떠올립니다. 반국가 단체는 잘 아시는 것지만 북한이죠. 예. 저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연상시킬 만한 단어여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공식 대통령의 발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과한 편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그 연설의 맥락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종전선언이나 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통일부 장관 김영호 교수를 임명한 배경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새롭게 정권 교체된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저는 국정 아젠다의 핵심 테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좀 정상화시켜 놓겠다는 이야기였고 그중에 외교안보를 먼저 시급히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한미동맹 복원하고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좀 정상화시켰고요. 남북관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했던 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의 시도가 그 의도는 뭐 진보 진영의 노선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이제는 공허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마 정리를 하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통해서 힘에 의지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그 네.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아마 자유총연맹 창립 기점대의 자리다 보니까 저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만 발언의 맥락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야당도 오해해서 또 야당의 불필요한 그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편이 아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분야가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의 이제 뭐 전공이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국방력, 힘을 기르는 것이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위협 대상인 북한의 위험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의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를 통해서 전략 무기를 획득 개발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힘을 역대 최대로 길러놨습니다. 그래서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재인 정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 모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그런 우리 정부의 성과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자, 그렇다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길러왔고 그다음에 북한을 그러면 그냥 놔둘 겁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종전선언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혼자 이야기한 것입니까? 저것은 바로 우리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이 함께 선언한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함께 한 것이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바로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한반도 정책을 가져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을 다 함께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금 마침 다음 달 7월이면 이제 종전선언 70주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의 의미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전쟁이 중단된 휴전 상태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가겠습니까? 종전선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용기의 길이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입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께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제 그 박 수석이 말씀하신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도 그쪽을 계속 들여다본 학자로서 충분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과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종전선언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그때 당시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비핵화가 너무 더디고 힘들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더디고 힘들기 때문에 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지막 출구로는 열기 힘드니 입구를 한번 찾아보자. 첫 단추를 어떻게 열어보자. 그 첫 단추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이라는 걸 처음 넣은 거예요. 저는 그때는 뭐 충분히 나름대로 시도할 만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북한이 핵국가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핵실험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뭐 핵실험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사실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박수석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 문제의식이 2007년까지는 타당했다고 하지만 2010년, 2011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무장선언을 한 이후로는 사실 의미가 없어졌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까지 국제정치적으로 이른바 평화조약, 종전선언, 이런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경우만 유효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한쪽이 굴복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회에서 독일이 지고 나서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그랬고요. 2차 세계대회에서 일본이 지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당사자가 한쪽이 굴복할 때 평화조약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평화협정은 뭐냐면 전쟁을 하던 당사자가 전쟁에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철군을 할 경우입니다. 1975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이 빠져나갈 때 파리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도 아프간에 들어갔던 미군을 빼기 위해서 철군을 하기 위한 평화협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는 제가 국제정치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아무리 휴지 조각으로 또 남북 정상의 판문점에서 중국이 하자고 해서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쟁 당사자 중에 한 나라가 굴복하는 항복문서이거나 전쟁을 참전했던 당사자가 전쟁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철군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종이 조각의 종전선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맥락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신다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김 교수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전선언은 지금 김 교수가 얘기했던 역사적인 그런 어떤 확실한 종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핵화의 입구로서 이 종전선언을 상징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서 비핵화의 로드맵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쪽이 완전히 굴복하거나 철군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미국도 합의하고 다른 어떤 나라 남북한이 합의했던 이런 종전선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합의한 적은 없고요. 중국이 계속 주장을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을 주장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전선언보다 더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평화협정, 평화조약조차도 국제전쟁의 상식이라든지 국제전쟁사에서 보면 실제로 그게 유효한 실효성이 있는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일국의 굴복이나 일국의 철군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남북에 보여서 특히 북한이 대남 적개심과 대남 핵 위협과 대남 핵 공격과 대남 군사 도발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서 말로만 하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던 의원들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발언이 정말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이 당장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어떤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해도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고 공식적인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판인데 현직 대통령이 어찌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모른 척 넘어갈 생각은 접어두고 오늘의 질문에 답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일단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규식 실장님, 네. 이 종전선언이 허황된 가짜 평화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 대북 관계는 그럼 어떤 방향인가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거죠. 외교안보 영역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주관적 기대, 선의에 기대는 겁니다. 위시풀 싱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할 것이다고 하는 주관적 기대를 하는 것은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정말 금기처럼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은 전혀 변함이 없고
북한의 핵 무장, 핵 위협은 더 고도화되고 남쪽에 대한 대남 적대 의식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데 우리만 평화롭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를 정권을 교체한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의 첫 번째 성과는 뭐냐면 외교안보 부분을 제자리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관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그 대북 정책의 정상화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올인했던 대북 평화에 대한 어떤 이 시도가 공허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전제한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남북 북한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비핵화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비핵화는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이죠. 우리는 그런 어떤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계속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비핵화로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18년에 우리 기억합니다.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그 먼 길을 가요. 거기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비핵화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어떤 것들을 보상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합의가 됐으니까 그 먼 길까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그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차려진 밥상을 뒤집어 엎고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빈손으로 귀국하게 만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의 또 북한의 어떤 선의에 의해서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갔을 만큼 북한도 충분하게 이에 대한 의지가 있고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을 그렇게 그런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런 세력으로 몰아붙여 놓고 아무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과 북한이 빨리 어떤 그 하노이 때 중단된 이런 대화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북한도 빨리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미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뭐 미국이 합의한 법 없다라고 김 교수 말씀하셨지만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한 약속입니다. 종전선언은 또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확인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전선언을 담은 판문점 선언과 우리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거를 바탕으로 한 번도 문제를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합의한다 인정한 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구체적인 합의문의 문구가 미국이 합의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 거니까 당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죠. 종전선언이라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문에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냥 미국의 행정부는요. 한국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기조를 뭐 인정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지 그게 종전선언을 합의한다고 네. 설명해 주는 건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표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면 너무 좋죠. 또 남북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많은 이제 논쟁과 소모적인 책임론을 이제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합니다. 아마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알고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과연 지금에 와서 2023년에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서 비핵화를 평화적인 회담이나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그래도 이제 진보 진영의 북한에 대해서 선의를 믿는 북한을 그냥 항상 선하게 생각하는 분들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미 여론이나 국민 인식은 거기에 떠나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나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받아야 뭐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선의만 믿고 그 말만 믿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협상의 필요성은 이제 국민들 차원에서 또는 여야를 떠나서 저는 일정 정도 그 효용성은 상실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네. 붙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는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71년입니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서 사실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처음에 발표할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그런 어떤 보수 정권에서도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외교
수교를 펼치기 위해서 대만과 단결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러시아 수교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북방 경제 영토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보수 정부의 노태우 정부의 그런 어떤 북방 정책을 이어받아서 오는 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진보 정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과 이어달리기가 돼야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단절하고 폄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어제 그러면 자유총연맹의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럼 우리의 북한 정책은 대북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오직 전 정부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이게 그 반국가 세력 논란에서 지금 대북 정책도 토론으로 지금 변질이 됐는데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냉전의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6.23 선언하기도 하고 또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변화했습니까?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보수 정부의 대통령입니다만 국방외교에서 국방외교도 사실은 북한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동굴압화나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하면 북한도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한 겁니다. 그럼 북한이 변했나요? 김대중 노무현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근본적 변화 속에서 정말 정상회담하고 잘 해보려고 했죠. 금강산 개성 열고. 북한이 변했나요? 문재인 정부 다시 와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저는 해볼 거 다 해봤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 그래 북한 지도자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72년에 마오쩌둥하고 닉슨이 만나면 미중 관계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됐습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3번이나 만났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한국 정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기왕 안 된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니 한마디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김정은이 그렇게 해서 하노이까지 그 먼 길을 그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 불러서 그 15만의 평양 군중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연설을 하게 하고 비핵화를 선언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북한이 변화할 의지가 있냐 없냐라고 본다면 조건이 맞으면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하노이에서 그 밥상을 차려진 밥상을 걷어찬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건을 김정은이 원하는 조건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조건은 우리가 채울 수 없고 미국이 채울 수 없는데 그 조건을 채워달라고 하는 김정은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밥을 떠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이게 지금 너무 제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탓을 하거나 책임 논쟁이나 진보 보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2023년에 엄연한 냉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는 과거에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다 좌절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것들을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도했으니까 실패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 평가하고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네, 제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한 야당 반응을 듣고 왔잖아요. 네. 여당 반응도 한번 들어는 봐야 됩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의원님도? 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것은 예.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하면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가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한 건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 제가 NGO로서 활동을 할 때 우리 단체에서 그런 취지에서 고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국가보안법 보면 반국가 단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상 간첩죄랑 그렇죠. 같은 의미고 같은 거죠. 이것과 차별화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같은 게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센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 취지에 굉장히 격하게 공감한다 이런 얘기고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지금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세긴 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 이걸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짧게 코멘트를 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대통령께서 뭐 소신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발언으로 문제가 되면 집권당이 여당이 뭐 옹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무조건 대통령의 발언을 저렇게 감싸게 하고 이러는 것은 대통령을 잘 되도록 하는 집권당의 태도가 아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명 발언은 그 취지는 제가 아까 쭉 설명하신 우리 둘이 토론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한번 좀 제자리에 궤도에 놓겠다라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반국가 세력이라는 좀 단어는 과했다는 말씀 분명히 저는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심정과 문제의식을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